이재명 선거법 위반의 항소심 재판부에 2달간의 신건 배당이 중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재판부 형사 6-2부에다가 3월 12일까지는 이재명 재판 이외에 다른 새로운 재판을 맡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도 오늘 오전에 재판을 6건을 하고 왔어요. 제 지방에 있는 작은 변호사도 재판을 6건을 했는데 판사님들이 하루에 재판을 한 50개씩 합니다. 막 그렇게 정말 정신없게 보내시고 자고 일어나면 3건 들어오고 또 새로운 신건 들어오고 하는데 자 이재명 재판부는 이재명 속도를 위해서 오로지 이재명 사건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재판부가 보기에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는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은 633, 즉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그리고 대부분까지 3개월까지 1년 안에 끝내도록 하는 것이 뭐 그냥 재량 권고 규정도 아니고 강행 규정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지금 1심이 작년 11월 15일 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거의 한 22개월 정도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오래 걸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것을 강제적으로 지켜라. 안 못 지킬 때는 어떤 사유서를 제출하고 해서 굉장히 좀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 3개월이라면 2월 15일인데 그 중간에 뭐 휴가라든지 뭐 인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2월 15일까지 하는 거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그런데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의 배당을 서울고법 이재명 재판부에 하지 말도록 한 것은 3월 12일까지는 끝내라. 네, 끝내겠다. 끝내라. 뭐 이런 어떤 취지의 강력한 의견을 개진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만약에 신건이 부여되지 않으면 이 공직선거법은 비교적 그 지금 현재 그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그다음에 또 백현동 사건 2가지 이슈인데 비교적 좀 쉽게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10일이라는 어떤 기간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그 안에 2심 항소심이 끝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이것은 정말 여론으로 보더라도 지금 아까도 우리가 보수 지지층들이 왜 집결하고 결집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옹호 또는 보수 지지층들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둔감해서 불감해서 지지층들이 또 결집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네. 이 결집의 가장 큰 이유는 또 보수 기반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보수 지지층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대한 것은 지금 가장 이 확장 범위가 넓게 결집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쪽에서 짧은 시간 내에 대선이 있다면은 바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에 대한 포비아예요. 무슨 포비아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가져올 공포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직전 대선에서의 공직선거법이잖아요. 그것조차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전에 비상계엄 선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정작 유력한 대선 후보는 우리가 3년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의 일조차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 법치주의를 다 근간을 뒤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 안 돼.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다. 재판 결과 보지 못하고는 이재명 안 돼. 이거예요. 그래서 재판 결과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신건, 새로운 것을 배당하지 않고 무조건 이것도 이미 늦었어.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잖아요. 이미 너무나 지체가 됐다면 저는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대법원은 확정심이에요. 알잖아요. 그죠? 법률심입니다. 2심이 유죄라면 공직선거법 위반됐고 피선거권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출마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죠.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공직선거법 2심을 뭐 다른 것도 중대한 게 많습니다.
대북 쌍방울 대북 송금도 있고 실제로 미국 관점 미국에서 볼 때는 앞서 홍 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대로 더 치명적인 그런 지금 재판 또 사법 혐의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봐야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이건 더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빨리 그 전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자명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자, 탄핵 소추안은 법령상 180일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은 법령상 3개월, 그러니까 90일이잖아요. 180일과 90일을 비춰보면 2분의 1입니다. 근데 지금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틀에 한 번꼴로 재판을 열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산술적으로 하면 이재명 재판은 매일 열어야 돼요. 이 끝내기 위해서는. 근데 이재명의 첫 항소심 재판이 1월 23일에 있습니다. 1월 23일 날 재판 절차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재명 측에서 또 어떠한 꼼수를 써가지고 지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고등법원의 의지가 좀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통령의 이러한 그 공수처 출석에 대해서 한마디 평을 하면서 뭐 이제는 민생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평을 했는데 그럼 이제까지는 대통령이 체포가 안 됐기 때문에 민생에 집중을 못했다는 겁니까?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라 말하면서 민생에 집중하자고 말을 하는 게 양립 불가가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마치 양립 불가인 것처럼 대통령이 체포가 됐으니 앞으로는 민생에 집중하자.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는 자체가 좀 씁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참 좀 뭐 믿기도 믿지만 그 타이밍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는 좀 이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본인이 마치 이제 이 국정을 담당하는 것처럼 이 딱 하면서 이제 경제를 집중하고 이제 민생을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런 걸 못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 깨알 자랑을 잠깐 네. 하면은 네. 백현동 사건은 사실 저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2021년 11월 2일 날 네. 지금 최재 감사원장 지금 탄핵 지금 이제 심리 중입니다만은 감사원장 제가 이제 인사청문회에 나갔을 때 우리 당의 다른 청문위원들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됐던 대장동 이슈만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백현동 이슈만 계속 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이 토지 변경 관계라든 이런 걸 잘 알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감사원장의 답변을 받아냈냐면 2018년도 감사원에서 한국식품연구원 특정감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한국식품연구원의 토지 매각하는 과정에서의 담당자를 파면 등의 두 사람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그 한국식품연구원에 대한 어떤 문제가 몇 가지 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종변경도 그렇고 이런 거 있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100% 임대에서 나중에 이제 90% 분양으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뀔 때 소위 말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그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그 임대에서 분양 90%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을 통상적으로 당시에 아시아 디벨롭먼트에서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지만 아시아 디벨로퍼에서는 공공기관이 하면 좀 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식품연구원 담당자한테 좀 해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디벨로퍼의 이런 어떤 청탁에 의해서 이미 토지 매각을 한 이 담당자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한국 그 식품연구원의 담당자들이 2018년도 감사원에서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물고 늘어진 것은 신청기관의 담당자들은 그렇게 중징계를 받았는데 허가기관인 성남시의 담당자들, 성남시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왜 감사를 하지 않았냐. 이건 감사원의 분명한 어떤 직무유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결국 이제 최재 원장 이제 후보자도 당시에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12월 달부터 감사에 들어갔고 네. 그래서 1월 달 문제가 있어서 2월 말에 경찰 수사 의뢰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감사가 안 들어간 성남시에 대해서 네. 의원님이 의정 활동으로 꼬집어가지고 네. 지금이라도 감사를 들어가라 해서 감사 들어가서 수사가 시작돼서 지금 이재명이 재판까지 받고 있다. 예, 거기서 네. 이제 나온 게 세 가지죠. 나온 네. 게 네. 첫 번째 나온 게
백현동 자체 문제. 네. 또 두 번째는 그것을 하다가 김진성 씨 이런 어떤 통화 녹취록에서 그렇죠. 위정교사가 네. 시작되고 시작했죠. 예, 예. 그다음에 또 공직선거법 아. 1타 쌍피가 돼 1타 3피가 됐습니다. 마중물의 역할을 그냥 완벽하게 지금 하시는 1타 거네요. 3피가 네. 지금 되는 거죠. 아. 아니 그 지금 홍준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역대 우리가 어느 정치인에게 이렇게 중대한 재판 또는 네. 사법 혐의가 많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억에.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서 또 지지층들한테서 열광과 환호를 받는지 몰라도 국민들은 또 엄청나게 지금 불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말 그대로 무슨 좋은 일이고 뭐 대단해서 포비아 공포가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어떤 파장이 올지 모르죠. 자, 한번 여러분들 뭐 시청자분들은 가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냥 가정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조기 대선이 만약에 네. 이루어졌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네. 그 대통령 선거운동 되는 상황 또는 대통령이 되는 첫날부터 뭐가 되겠습니까? 내내 탄핵일 거예요. 아. 자, 이재명에 대해서 탄핵 네. 내내 네. 지금보다도 더 심각하게 국토에서 온 국토에서 대한민국에서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또 국회는 완전히 이 혐의에 대해서 묵과하는 그런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윤석열 대통령 상황보다도 훨씬 심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뭐 다른 일이 뭐 법적으로 있지 않다가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렇게 지난 한 달여간 유발된 거라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이전부터 지금 3, 4년, 4, 5년 쭉 뭐 대장동 치면은 그 이전부터 성남 시장 시절부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일로 또 온 나라는 매일매일 시끄러워져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뭐 이건 별개다. 지금 뭐 탄핵 국면에서 왜 내 이야기를 하느냐 이럴지 몰라도 국민들은 이 불안감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겁니다. 중도층이든.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을 다 털어내야죠. 털어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되고 나니 해소가 되지 않았다면 해소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과 또 감당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가정 자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실제 그 감당을 해야 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예리하게 정말 표적적으로 짚어낸 홍준호 의원께서의 그 발군의 능력이 발휘가 됐던 거죠. 저는 그 이재명이 빨리 가정을 또 하셨으니까 진짜 이재명이 뭐 조기 대선이든 2027년 대선이든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게 뭐 이러한 본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저는 지역 화폐에 관한 공약이 또 기본소득에 대한 공약이 이게 연관되면서 뭐 코나이 문제도 있지만 너무나 좀 위험하다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 그저께 이재명이 저서한 책을 하나 샀습니다. 제가 이재명의 발행부서를 제가 한 권 올려줬는데 2017년에 이재명이 쓴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제 스크랩을 해서 올린 자료를 보다가 이 책은 사서 봐야 되겠다. 너무나 위험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재명의 발언에 의하면 대한민국 재벌은 내가 반드시 해체하겠다. 뭐 이런 강경적인 논조인 경제 정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시장 경제주의를 완전히 외면하면서 그 이면에는 본인의 입속만 챙기는 그러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조기 대선이든 혹은 뭐 2027년 대선이든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건 나중에 특집으로 제가 한번 또 다뤄볼 뭐 전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다음 주제를 3번 주제가 있고 4번 주제가 있는데 어떻게 뭘 하실까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3번을 해야 될지 4번을 해야 될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자, 3번 주제는 합참 의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그 국정조사에 출석을 해서 김정은이 본인 북한 돈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거를 왜 우리가 확인을 하냐? 왜 나한테 그런 걸 질문을 하냐? 이제 이러한 보안상의 이유의 주제를 저희가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4번 주제는 지금 개혁신당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하려고 사실 잡았어요. 개혁신당이 지금 허은하 당대표와 이준석 전 의원과 또 천하람 의원, 이주영 의원 등등의 내홍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3번 주제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예, 3번 제가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탄핵 국면, 내란 국면에서 정말 그 국회의 어떤 그 권한 내지는 그 파워를 지금 100% 200% 지금 써먹고 있다. 그래서 국정조사 그리고 뭐 각종 어떤 청문회 뭐 등등등 통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 뭐 특검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수사나 탄핵 어떤 심리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이 프라이버시라든지 또 수사 재판에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지금 현행 법률을 국정조사법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고 있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분위기를 좀 끌고 가고 국민들에게 이것은 명백하게 뭐 내란이다. 대통령은 탄핵돼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뭐 장시간 동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뭐 기억에 남는 것은 그나마 합참 의장이 나름대로 좀 주관을 지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꿋꿋하게 받아치고 있다. 특히 지금 뭐 외환의 어떤 그런 어떤 예로 뭐 들고 있는 뭐 대북 확성기라든지 또 대북 전단의 어떤 살포, 특히 평양 무인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은 이제 김정은이가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북한 노동당만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평양 무인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을 자체가 또 국가 안보에 엄청난 어떤 위해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김정은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서 또 예를 든 게 천안함 사태 이후로 우리 그 이제 군령권에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암호라든지 등등등 이런 작전권을 회복하는데 5년이나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좀 합참 의장이 그래도 좀 주관을 지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어제 민주당 의원들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이거 마치 김정은한테 내지는 북한 노동당에 아부 경쟁하듯이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 내지는 군사 기밀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군에서 뭐 이야기를 하도록 자꾸 강요를 하는 것 같아요. 거부를 충분히 이거는 응당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게 민주당이 지금 북한 노동당이 지금 이중된 지 참 염려스러울 정도인데 어제 저 청문회를 보면서 야, 참 우리 그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제1당의 모습이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오히려 민주당이 북한만 자꾸 이로운 어떤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참 염려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가야 되는 시간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이제 우리 강대규 변호사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또 홍정호 의원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뭐 데이터 분석하는 전문가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국민 여론이고 유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무작정 안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국가적인 대혼란과 유권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본인의 이 의혹들, 재판, 또 사법 이 부분을 다 털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대선의 무대로 올라간다. 그것은 가당치 않다는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 저는 절대로 정치인들이 여기 또 정치인이고 또 전 국회의원이신 또 홍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절대 싸잡아서 하는 이 작태 이건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기업들이 뭘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한 부분만 지적하고 도려내면 될 일이지 기업들을 부도덕하고 파렴치범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우리 군을 파렴치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지금 미국이 그리고 영킴이 가장 경계하는 겁니다. 왜? 잘못된 거 비상계엄 될 때 그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법적으로나 잘못된 것 또 상황을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을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조사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아예 군인을 파렴치범으로 만들어요. 니들 뭐야?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 아니야? 군인이 왜 내란에 동조합니까?
그러니까 합참 의장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 직을 걸고 내 군 경력을 걸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기면 긴 것만 지적을 하면 돼요. 네. 그런데 지금은 군인을 파렴치면 봐라. 군대를 총동원했다. 어떤 그림이 연상되냐? 전두환 연상되지 않냐? 그러니까 내란 수괴다. 내란 동조범들이다. 싹 썰어내자. 10만 명, 20만 명. 저는 이런 접근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는 천추의 죄를 짓는 거예요. 뭐가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학성기를 했다? 그러면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그거는 무슨 죄입니까? 도발입니까? 뭡니까?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그래서 저는 군인들을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가수 나훈아가 났었어요. 이렇게 할 일입니까? 군인들을 이렇게 할 일입니까? 저는 저게 절대로 싸잡아서 파렴치범으로 욕보여서 정말 이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네. 또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먼저 일어나시는 걸로 예. 한 가지 가름하겠습니다. 끝나기 한 가지만 네.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이게 머리 세운다고 무술을 얼마 정도? 적정량을 저는 항상 적정량 네. 과하지 않게 무스 말고 과욕을 요즘에 부릅니다. 왁스 아닙니까? 네. 정말 제가 왁스제. 홍 선배님께도 이 왁스를 좀 그런 언제나 같이 한번 이렇게 세워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